두 번째로 이제 기계학자분들한테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이제 소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잘 했어야 돼요. 평소에. 네, 평소에. 그쵸. 네, 내가 평소에 아무런 갑자기 연락을 필요할 때만. 없었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소개 내가 필요할 때, 소개받고 싶어서 연락하게 되면 누가 해주겠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잘하는 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소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그 소개받는 사람한테 보고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누군가를 소개 요청을 했을 때 도움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기보다는 나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이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A라는 분이 B라는 고객님을 소개시켜 드리게 되면은 제가 B라는 고객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분명히 B라는 고객님이 A 고객님에게 얘기를 해요. 너가 소개시켜준 설계사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 연락이 왔었다. 근데 이거를 저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이 지인분 통해서 전해드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소개시켜주신 분 통화가 되고 나면은 감사드린다, 소개했다, 언제 만나기로 했다 연락드리고 또 만나서 상담이 진행되고 나면은 또 다시 연락드리고 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죠. 소개가 좀 뿌듯하게끔 그쵸, 네네. 소개해준 사람들이 그쵸. 그렇게 느끼게 네. 또 철저하게 관리를 그쵸.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마지막 추가적으로 선물이라는 거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기념일 때 선물 받는 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인데 갑자기 꽃 한 송이랑 손편지 받으면 더 큰 감동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설계사분들께서 소개 영업하실 때 그 주선자분께서 소개 고객님을 소개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계약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감사의 선물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다르게 했었어요. 그냥 타이밍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주시자마자 동시에. 바로 손편지를 썼어요. 10,000원짜리 자금 방향제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 고객님이 이제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계약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그쵸. 나한테 선물을 왜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그 주선자분께서 알아서 클로징을 다 해주세요. 야, 너 안주원 설계사 만나봤어? 그분 정말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나이 때 누구든지 다 하는 거 너 하나 가입해야 돼. 저 대신 클로징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바꾸니까 그 선물의 가치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네네.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뭔가 받으면 돌려줘야 돼요. 맞아요. 그쵸? 네네. 그런 심리를 또 적당하게 네네. 또 활용하시면서 소개를 또 많이 받으셨네요. 네네.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네. 선물도 갑자기 이렇게 잘 아.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여자친구분한테도 선물이나 이런 거 이벤트 잘 해주세요? 근데 제가 뭐 그러셨는데 이게 네네. 제 가까운 솔직히,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전 여자친구라든지 이제 아니면 가족분들이라든지 좀 잘 못해요. 왜요? 가족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저는 이게- 효자라고 들었는데 이게 아니, 효자긴 효자인데 집에 가면 대화가 많이 없어져요. 말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업무적이니까 이렇게 제가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진짜? 네네. 이거 방송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네. 원래 본래 성격은 약간 무뚝뚝한 편이라서. 아 진짜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네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업 잘하는 비결도 혹시 있을까요? 근데 영업 잘하는 비결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성실하고 활동량 좋고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지금은 브랜딩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40만 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이 고객님들이 40만 명의 보험 설계사 중에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명확히 만들어줘야 돼요.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화법을 구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고객님에게 정말로 남들과 다른 전문성을 보유한 보상 스킬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계약 때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자료인데 보험에 대한 증거 자료는 보상 사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조직 같은 경우는 보상 사례 모음집이라고 해서 보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로징 때 항상 이걸로 클로징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게 되면 시각적인 자료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확실히 그 신뢰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보상 사례도 되게 꿀팁인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나만의 좀 차별성 그쵸. 이런 거를 좀 키워야 된다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사실 영업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네네. 지금은 뭐 자타공인 네. 프라이머스 전사 1위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를 하셔서 정말 유명하신데 리크루팅을 정말 하고 싶은데도 못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비결 그쵸, 혹시 그쵸.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확신의 크기만큼 조직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확실히. 그래서 믿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가든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5개 좋으면은 5개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모든 회사 다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회사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포기해요. 그리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곳에만 에너지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속한 회사가 왜 좋은지, 내가 속한 조직이 왜 좋은지, 나의 리더가 왜 좋은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다니면서 우리 회사 좋다, 우리 조직 좋다, 우리 리더 좋다, 꽃향기를 풍기고 다니셔야 이게 은은하게 퍼지면서 리크루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우리 조직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내 리더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회사 들어올래? 실컷 우리 회사에 대한 욕을 해놓고 리크루팅 후보자한테 가서 우리 회사 들어오라고 해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거는 악취를 풍기는 걸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아닌 꽃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라, 조직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뭐 욕하고 다닌 회사에 갑자기 온다고 하면 그쵸, 네. 아니니까 내 회사에 확신을 갖고 하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뭐 리크루팅에 대한 스킬들이 이제 접목이 돼야겠죠. 기본 마인드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되고. 네. 네. 근데 지금 네. 영업도 잘하셨지만 진짜 네. 프라임에서 전사 1위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조직장으로서 네. 너무 유명하신데요. 조직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신데 시작할 때부터 많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혼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네. 네. 그러니까 관리자를 꿈꾸는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이 되거나 뭐 팁?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게 나는 아직 관리자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해서 두려움을 되게 많이 느끼시거든요. 맞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어떠한 준비가 된다고 하시더라도 막상 조직을 꾸리시면 부딪혀 보시면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일단 부딪혀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딪혀봐라. 네, 그러니까 부딪혀봐야 내가 이런 시련들이 오더라도 극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관리자랑 아예 맞지 않는 성향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도전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배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일이든 간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저는 이 정상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면 저도 똑같아요.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겪었었고 그러니까 실패 연속이었어요. 근데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나니까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패를 두려워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실패를 즐기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맞아요. 한 번 실패를 하면 다시 도전하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